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 시군에 도의회 지역 상담소를 설치하자는 조례가 도의회 운영위를 통과했습니다. 상담소가 설치되면 도의원들의 개인 사무실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됐지만 결국 원안 가결됐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의회 운영위원회 도의회 지역 상담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됐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의 상담소와 상담관을 둬 주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게 목적입니다. 최승순 도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역 민원의 신속한 수렴,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주민들을 위한 조례라고 했지만 그동안 지역에서 의원 생활을 하며 겪었던 불편한 경험들을 의원들 스스로 쏟아냈습니다. 사실 이렇게 대면에서 만나려고 하면은 사실 커피숍 아니고는 만날 장소가 없어요. 1년간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그 서류들이 많습니다. 이 서류를 보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일부 도의원들조차 지역 상담소가 자칫 의원 개인 사무실처럼 쓰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양구, 하천 이런 지역에는 이제 의원님들이 한 분만 계시잖아요. 결국은 그 의원님의 이제 우리가 의도치 않은 개인 사무실로 우리가 비춰질 수 있는. 그런데 답변은 의원들 스스로 잘 운영해야 한다는 말뿐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부분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스스로 자각을 하셔서 명심하셔서 좀 운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 광역시도의회 가운데 지역 상담소를 둔 곳은 경기도와 충청남도 단 2곳입니다. 세종시 의회의 경우 상담 건수가 많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난해 상담소를 폐지했습니다. 경기도의회와 충청남도의회 지역 상담소도 한 곳당 지난해 월 평균 상담과 민원 건수가 각각 7건과 2~3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며 일단 해보고 개선해 나가자는 의견이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 강원도형 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지역에서 지역이 넓다 보니까 우리 도의원님들이 커버하기에는 사실상 부족입니다. 결국 이 조례안은 의회 운영위에서 원안 가결됐습니다. 강원도 지역마다 도의회 상담소를 설치하려면 올해 필요한 예산이 11억 원, 해마다 8억 6천만 원의 운영비도 들어 앞으로 5년 동안 46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강원도 의회는 이 비용을 전부 강원도 예산으로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이재수 전 춘천시장 때 추진한 춘천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 파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감사를 통해 이 사업을 수행한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계약을 잘못하고 예산을 낭비했다며 기관 경고와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꼬리 자르기식 감사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시작됐습니다. 2025년까지 5년 동안 최대 120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난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을 받게 된 춘천시가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이 사업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상권 르네상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적정 사례가 춘천시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먼저 스마트 상권 통합 시스템 구축 계약 과정입니다. 입찰 제안서에 업체명이 표시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업체명으로 된 홈페이지 주소를 가리고 평가를 진행했고 이 업체와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또 계약서와 세금 계산서가 첨부돼 있지 않은 실적은 인정되지 않는데도 실적으로 인정해 1, 2순위가 바뀌면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변경됐습니다. 사업의 일부가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흥원이 준공 처리한 사실도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진흥원은 또 광고 업무를 누락한 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7천만 원이 넘는 예산 낭비를 초래했습니다. 춘천시는 진흥원에 대해 기간 경고와 시정 조치를 내리고 직원 3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춘천시 의회는 진상조사 특위를 열고 사업비 환수와 형사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사업비 환수를 통해서 우리 상인들한테 그 몫을 돌려주는 게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는 업체에 대한 어떤 채권 확보라든지 춘천시는 사업이 이미 2년 반 진행된 상황에서 사업비를 환수 조치할 경우 사업이 완전히 틀어질 수 있다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업무의 과실은 있지만 준공검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이거를 지연배상금이라고 저희가 지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춘천시 감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 상인들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시정해 나가겠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동해시에서 시멘트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쌍용 C&E의 하도급 업체 쌍용중기의 노동자들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쌍용중기 노동자 14명을 상대로 원청 직원들이 업무 지시와 명령을 내렸다며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쌍용 C&E 하도급 업체인 쌍용중기에서 일하던 노동자 14명은 지난 2019년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쌍용 C&E가 쌍용중기에 중장비 운영 업무는 모두 맡겨 도급한 것처럼 운영해왔지만 실제로는 쌍용중기가 아닌 쌍용 C&E의 업무 명령을 받고 일해왔다는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노동자들이 패했지만 지난 1월 2심 법원은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재판부는 쌍용 C&E가 쌍용중기와 도급 계약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이후 직원들이 노동자들을 공급받아서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거나 명령을 내리는 등 도급이 아닌 파견 상태로 10년 이상 법을 어기며 일을 시켜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쌍용중기 소속 노동자들인데도 쌍용 C&E가 사실상 인사권을 쥐고 있고 필수적인 설비가 쌍용 C&E 소유에 중장비 관리 비용도 원청이 부담했다며 근로자 파견 관계임을 인정했습니다. 쌍용 C&E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노동자들이 이긴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이 쌍용 C&E에 소송 당사자 14명을 고용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라고 한 겁니다. 노동자 14명은 대법원 판결을 수용해 쌍용 C&E가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겨서 좋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그런 것도 있어요. 쌍용 C&E 쪽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입장이 전혀 없어요. 접촉도 없고 아무 반응이 없으면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또 투쟁을 또 이어나가야죠. 이에 대해 쌍용 C&E 측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해 내부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에도 회사 측의 입장 변화를 감지하기 어렵다며 직접 고용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투쟁 수위를 높여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원주 치악산 소초면에 있는 옛 드림랜드에 체험형 종합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된 드림랜드 부지의 활용 계획을 두고 그동안 말만 많았는데 이번에는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 소초면 치악산 자락에 위치한 옛 드림랜드입니다. 27만 제곱미터의 넓은 부지에 우수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2015년 폐장 이후 8년째 방치돼 왔습니다. 이곳에 체험형 종합 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체 사업비 250억 가운데 강원도와 원주시가 각각 50억을, 개발공사가 150억을 투입해 2026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주민들 반응이 뜨뜻미지근합니다. 그동안 드라마 세트장부터 펫시티, 소방운전 교육센터까지 다양한 활용 방안들이 나왔지만 모두 말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답답한 것을 넘어서 주민들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 같습니다. 이 주민들하고의 약속을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한번 지킨 게 없습니다. 곳곳에 방치된 흔적들이 이게 안타깝기만 합니다. 최근 강원도의회가 해당 부지를 강원도 개발공사로 현물 출자한 부분도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옛 종축장의 경우 공사로 소유권이 넘어간 뒤 개발이 더욱 어려워진 점을 감안하면 드림랜드 부지도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번에는 무상 임대하는 종축장과 달리 개발공사가 직접 개발과 운영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린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렇게 되면 원주에 있는 도유지에 강원도 예산을 투입하면서 발생하는 타 시군의 반감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도지사께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방향에 대해서 잘 반영을 해서 그 종축장 부지하고는 다르게 지금 이제 계획을 여기에 여야 할 것 없이 집행부와 의회 차원에서 한뜻으로 사업을 지지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꼽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우리 종축장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었는데요. 이번에 공유재산이 드림랜드가 강원도개발공사로 또 현물 출자됐습니다. 이번만큼은 원주시와 강원도개발공사 계획을 잘 세워서 진짜 우리 원주 시민들을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강원도개발공사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원주에 있는 도유지가 잇따라 출자되고 있는 상황에 철저한 준비와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가 없이는 드림랜드가 제2의 종축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드라마 세트장을 짓겠다,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만들겠다, 소방학교를 짓겠다는 등 그동안 말만 많았던 치악산 드림랜드 부지 활용 계획이 이번에는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원관광재단은 한국관광공사, 하나투어와 함께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캠핑 기획전을 마련했습니다. 하나투어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는 모여봐요 강원으로 슝 기획전에서는 강원도 접경지역 캠핑장과 관광지 상품을 판매합니다. 어제부터 판매를 시작한 강원도 양구 캠핑 콘서트 상품은 양구 인문학마을 캠핑장 숙박과 미니 콘서트를 결합해 오는 28일부터 30일 최대 2박이 가능합니다. 특히 양구 캠핑 콘서트 상품은 숙박과 더불어 강원사랑 상품권, 박수근 미술관과 양구 수목원 입장권, 주유권, 미니 콘서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도 내 90개 학교에서 인천시 교육청이 주관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됩니다. 강원도에서는 고3 학생의 89.5%에 해당하는 1,481명이 학력평가에 응시합니다. 이번 시험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킬러 문항 배제를 지시한 이후 첫 번째 모의평가입니다. 하지만 문제 출제는 윤 대통령의 지시 이전에 끝나 새로운 출제 기조를 담지 못해 재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극심한 피해가 예상되는 수산업계 지원에 나섭니다. 강원도는 방류를 시작하는 날부터 고성능 검사기를 도입해 매일 검사하고 검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류 전인데도 수산업계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다며 동시다발적인 수산물 판촉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오늘 실무대책회의를 갖고 어민과 횟집 등 수산업계 피해 지원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금융 등 강원도 내 비은행 예금기관의 일상적인 예금 인출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예금 인출 발생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졌다면서 도내 조합 규모가 비교적 작기 때문에 금융기관 신뢰도가 떨어질 경우 대규모 예금 인출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무 건전성도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최근 대출이 늘어나면서 손실 흡수 능력이 약화되고 대출 자산의 부실이 확대돼 지자체와 연구기관 등과 TF를 구성해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로 운영이 제한된 상황에서 유흥주점에서 가짜 양주를 팔고 만취한 손님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유기치사와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정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모 씨는 2021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춘천 모 유흥주점에서 값싼 양주를 고가 양주로 속여 판 뒤 술값을 과다 청구하고 만취해 쓰러진 손님을 방치해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강원도에서 영농 폐기물로 인해 발생한 정전이 7건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바람에 날린 영농 폐비닐이나 폐반사필름 등이 전봇대 등에 걸려 정전이 발생한 사례가 7건에 달했습니다. 한전은 비닐이나 은박지는 전기가 잘 흐르기 때문에 전력선에 접촉하게 되면 정전 또는 단선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 만큼 사용 후에는 반드시 포도에 담아 관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원주 민속 풍물시장에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화재 경보가 방송되는 스마트 화재 알림 시설이 설치됐습니다. 스마트 화재 알림 시설은 풍물시장 50곳에 설치된 무선 화재 감지기가 화재 발생 시 원인을 감지해 자동으로 화재 경보를 방송하고 소방서와 시장 상인회, 원주시 담당자에게 전화와 문자로 화재 정보를 알리게 됩니다. 화재 대처가 어려웠던 전통시장에 24시간 화재 감시 체계가 구축되면서 초동 대처를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확보돼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전국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파업 찬반 투표가 가결돼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13일에는 서울, 14일에는 세종과 부산 등 4곳에서 총파업에 나섭니다. 보건의료노조 강원지부에서도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과 원주의료원 등 11개 의료기관에 소속된 간호사와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조합원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와 의사 인력 확충 등 7대 요구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15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 합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비 노조는 대통령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내팽개치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했고 건설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건폭으로 매도하면서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최저임금은 곧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직결된다면서 물가 상승률에 따라 최소한의 상승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제2남진호 납북 귀환어부 사건에 대해 조사 개시 결정을 했습니다. 진화위는 1980년 조업 중 납북됐다 8개월 만에 돌아온 제2남진호 납북 귀환어부 5명의 접수한 진실규명 신청에 대해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제2남진호는 당시 19명의 선원 가운데 1명이 간첩으로 조작되는 등 불법 구금 상태로 고문을 당하고 수산업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사건입니다. 여름철 수온 상승으로 강원 연근해에서 방어 어획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환동해 본부에 따르면 속초와 고성수역에서 지난주 방어 어획량이 171톤을 기록하며 도내 방어 어획량이 전주 대비 3배가량 늘었습니다. 또 연근해에 어장이 형성될 것이라던 전망과 달리 지난주 오징어 어획량은 12톤으로 지난달과 비교해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강원도의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강원도의회 원미희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지난해 인제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326명 가운데
298명이 무단 이탈해 농가의 피해는 물론 불법 체류자가 양산되는 사회 문제로 번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가 외국인 근로자 전담 부서를 만들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법무부 소관인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강원도에 맞게 고치기 위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특례 반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춘천 후평 일반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 계약이 오는 13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오는 13일부터 5일 동안 후평 산단을 찾아가 기업의 입주 계약 접수와 계약 체결이 한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